박도사 애국TV.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도사 애국TV입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공천을 거의 마무리했는데요. 이 사람의 공천의 성향을 보면은 좌파 편향 우대적인 공천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공천을 했는지 이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은 1947년생입니다. 그리고 5선 국회의원이고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정치의 계열로 따지면은 친이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 이분이 5선까지 하고 지금 정계에 은퇴를 한 마당에 이렇게 편향적인 공천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한 예로 어떻습니까? 안철수계에 있는 이동석이나 김수민이나 김삼하나 문병호 씨나 김영환이나 김진식이나 박주원 씨나 이런 분들은 다 공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승민계의 오신환 씨나 유이동 씨나 지상욱 씨나 원외의 구상천 씨나 민현주 씨나 하태경 씨나 이런 사람들은 다 공천이 되든지 경선이 되든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 정부를 향해 가지고 무능하고 윗선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비수 같은 이런 이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일신상의 어떤 그런 불이익을 감수까지 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탄핵을 시켰는 많은 의원들이 있는 그 당에 대한 어떤 복잡 미묘하고 억울한 심정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외연확장이라는 그런 국가적인 대의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그만큼 양보를 해 가지고 이 태극기 세력의 잘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생을 해라는 그런 취지의 메시지를 냈는데 어쨌거나 그 태극기 세력은 3년 동안 정말로 알스바트에서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좌파 정권과 투쟁을 하고 싸워왔습니다. 그 덕분에 어쨌거나 이 좌파 정권의 실정이 드러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옥사리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중심 세력의 한 사람인 조원진 의원의 지역구에까지도 공천을 통합당에서 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한마디로 해도 너무하고 정말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가지고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양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좌파 성향이 많은 안철수계나 그리고 유승민계는 줄줄이 다 공천을 주면서 그 태극기 세력의 수십만 수백만의 그 태극기 세력이 딱 한 석 있는 그 자리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찍어가지고 공천을 였는지 그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공천이라는 것은 경선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을 내야 되는데 전략 공천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조원진 의원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정말로 이렇게 태극기 세력을 위해 가지고 공천을 하지 말고 이런 취지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여기였고 저기였고 단순한 예로 서울 강진구에 오세훈 씨가 나왔는 그 옆에 강진갑에 정성학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원외위원장으로서 6년간 이상 항상 이렇게 당을 위해 헌신을 했고 또 인지도도 훨씬 높고 그 지역 구청장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성향을 보더라도 호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성학 씨 같은 경우가 지지도가 훨씬 더 높은데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거기에다가 엮는다는 것은 경성도 시키지 않고 전략 공천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지역이 하나 둘이 아닌데 정말 김형호 위원장이 왜 이러한 터무니없는 공천을 했는지 제가 이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위원장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면 이분은 정해년, 개축월, 갑오일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됩니다. 시를 모르기 때문에 3주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분은 1947년 음력으로 11월 30일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73세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일주는 갑오일주입니다. 갑이라는 것은 큰 소나무의 어떤 곡직의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자리에든지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일주에 그 오한은 어떻습니까? 상간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상간이라는 것은 간을 극하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간이라는 것은 조직이라든지 법이라든지 큰 어떤 테두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번 공천에서 큰 어떤 시스템적인 경선이라든지 어떤 룰에 의하는 것보다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많은 공천이 왔다 갔다 하고 불만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사주 속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상간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상간이라는 것은 간을 극하고 그리고 어떤 방골의 기운도 강한 그러한 기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야당에서 어떤 투사의 기운으로는 잘 어울리지만은 이런 공천이라든지 이런 합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방골의 기운이 강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누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주의 격을 한번 보면은 이 사람은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축 안에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을 하여 가지고 정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반듯하고 머리가 좋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정인격을 쓰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편향되게 자편향된 공천을 했나 이렇게 볼 적에는 이 사람의 사주의 격은 정인격이지만은 상간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향성대로 어떻게 이렇게 해 나가는 어떤 상간의 기운이 많이 작용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사주를 보면은 천간에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사주의 구조는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운의 흐름을 보면은 1대운으로 흘러가는데요. 71살에 들어왔는 을사대운 같은 경우가 지금 을목의 어떤 대운의 기운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 을목이라는 것은 간목한테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나무에 비유를 했을 때 을목은 능쿨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능쿨나무가 본체인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은 을목의 입장에서는 유지가 되고 좋지만은 간목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영양분이 뺏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호 씨는 본인이 간목일간인데 을목대운을 만났기 때문에 대운 자체가 10년 대운 자체가 좀 힘든 대운이 71세에 들어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어떻습니까? 경자년이지 않습니까? 이 경자년은 김용호 씨한테는 경금은 간목을 치는 갑경충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지의 자수는 어떻습니까? 오하와 좌우충이 발생됩니다. 하늘과 땅이 다 부딪히고 깨지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본인은 나서지 않았지만 본인의 계보들을 전부 다 공천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알스바트에서 수십만 수백만 원이 수백만 원 어떤 그런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가지고 염원을 했는데 그 지역의 조원진은 단순한 조원진 한 사람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 국민의 어떤 땀의 덩어리인데 거기에는
정말로 바로 다른 사람을 꼽아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시견이 없든지 정말 생각이 없든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이 미래통합당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태극기 세력이 좀 합류를 해가지고 승리를 해라. 이렇게 자기 일신상의 어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호소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서로 합해라 그러는데 서로 합한다는 것은 큰 쪽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작은 쪽을 수용을 해야 그게 합의됩니다.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문을 꼭꼭 잠그고 심지어는 그 태극기 지역에 도로 다른 사람을 꼽아여 가지고 합하는 것이 아니고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태극기 우파 세력도 정말 이 우파 세력끼리의 어떤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전부 다 우파 세력들이 한번 승부를 겨뤄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어떤 우파의 어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퍼포먼스 잘하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잘하는 사람은 공천을 주고 정성학 씨처럼 6년간 당을 지키고 그 지역의 인지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경선 한번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누가 미래 한국당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피 흘려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태극기 세력들은 바로 외면을 해버리고 정말 이 보수 세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분열이 안 되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서울 지역에서 한두 표 다투는 지역은 미래통합당이 단독적으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광주는 민주당 아닙니까? 대구는 보수당 쪽 아닙니까? 이 보수당 쪽은 정말 보수의 어떤 그러한 진정한 심판을 보수 시민들이 해가지고 이 보수당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